이 강의는 자원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짧은 강의입니다. 아울러 소개할 개별 자원에 대한 전체 시장 수요라는 개념은 해당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 각각의 수요를 종합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개별 기업의 자원 수요를 한계 생산물 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본 자원은 노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계속해서 노동시장을 살펴봅니다. 자, 한계 생산물 수입은 무엇인가요? 한계 생산물 수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생산 중인 재화의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한계 생산물 수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해서 생기는 총수입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한계 생산물 수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즉, 자원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자원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생산 중인 재화의 가격이 변하거나 해당 자원의 생산성이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노동 생산성 또는 여하한 자원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생산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기술 향상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기술 향상일 수 있고 생산 중인 재화 수요의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원 생산성이 증대한다면 기업은 해당 자원을 더 많이 확충하길 바랄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할수록 노동 수요는 더욱 확대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로봇이나 기술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기업은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똑같은 개념이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 생산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간단한 예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과점 주인이고 여러분이 직접 구운 빵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구운 빵에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빵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노동의 한계 생산물 수입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추가 고용해서 얻은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빵집의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재화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됩니다. 반면 빵에 대한 수요가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 생산성이 향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노동자가 당신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각 노동자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향상된다면 추가 산출물에 대한 기여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각 노동자가 여러분의 총수입 증대에 보탬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동 수요가 커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자원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에서 파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중인 재화의 가격과 자원 자체의 생산성에서 파생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소개하려는 다음 개념은 개별 자원에 대한 전체 시장 수요라는 개념입니다. 해당 자원의 전체 시장 수요는 모든 개별 기업의 수요 전체를 합산하거나 종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기업이 추가로 고용하는 노동자 각자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 임금률을 어떻게 한계 생산물 수입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지와 아울러 해당 임금률이 대개 노동의 한계 수확 체감으로 인해 감소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 수요는 한계 생산물 수입을 대변합니다. 내가 이 그래프에 점 하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임금률이 $12라고 합시다. 이 개별 기업은 노동자 5명을 고용하길 희망합니다. 자, 그렇게 노동 수요량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래 레이블로 적시한 노동 수요량은 임금률이 $12일 때 5명의 노동자입니다. 해당 수요량은 지난 영상에서 사용한 숫자와 조응합니다. 후속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노동 시장에서 요구되는 전체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 재화 시장이 구운 빵 시장이라고 칩시다. 이것은 개별 제과점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 100개의 제과점이 있다고 칩시다.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는 100개의 제과점이 존재합니다. 제빵사, 즉 제과점 노동자에 대한 전체 수요는 각 제과점의 수요의 제과점 숫자를 곱하면 구해집니다. 그래서 $12의 임금률에 따라 전체 노동 수요를 구하려면 각 고용주의 노동 수요를 일괄적으로 합하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 노동시장에서 500명의 노동자가 요구됩니다. 결국 우하향 수요 곡선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제과점 노동자에 대한 시장 전체의 한계 생산물 수입입니다. 개별 기업은 시간당 $12의 임금률로 5명의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는 수백 개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의 수요에 이 시장에 속한 기업 숫자를 곱해서 해당 자원에 대한 전체 시장 수요를 구합니다. 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100개의 동종 기업, 즉 제과점이 제빵사를 고용한다면 우리는 개별 제과점 각각의 고용인 숫자의 제과점 기업 숫자를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고용인 수준이 나옵니다. 자원에 대한 시장 수요는 이 시장에서 전체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에 따른 개별 한계 생산물 수입 곡선의 일괄적인 합산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나는 노동에 대한 수직축의 M9기, 즉 한계 생산물 수입이 임금률과 같다고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임금률이 12달러이면 5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될 겁니다. 임금률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의 법칙은 말합니다. 임금률이 떨어지면 예로 9달러로 하락하면 제과점 노동자의 고용량은 증가합니다. 이 경우는 약 630명까지 증가합니다. 반대로 임금률이 올라가면 예로 15달러로 인상되면 노동자 수요량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401명까지 하락합니다.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이 생겼으며 이는 역관계를 반영합니다. 임금률과 노동 수요량 사이 역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계 수화 체감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노동자의 생산성이 감소하면 기업은 앞서 고용한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신규 노동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만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임금 인상은 생산 중인 생산물의 수요가 커져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노동 생산성이 증대될 경우에 발생합니다.